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법이고요. 그 중에서 국토기획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국토계획법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국토이용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종류 나와 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뭐 이런 것들을 전체를 묶어서 부를 때 국토이용계획이라고 보통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설에 관한 부분 외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주제 외에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사실 중심축이 되는 계획은요. 소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국토이용계획 총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종류 한번 볼까요? 해서 이 체계를 논하려면 계획의 종류를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공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이 토지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관련해서 건축물의 건축 가능성 등을 가지고 택지라는 개념이 있었죠. 택지라고 하는 개념. 이 택지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지라든가 상업용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업용지 뭐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볼 수 있었고, 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또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가리켜서 택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라고 해서 자, 기본적인 틀 자체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아서 건축물 건축이 곤란한 토지를 가리켜서 맹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한편 이 택지에서 파생됐던 개념 뭐가 있었죠? 부지라는 개념이 있었고 공지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100평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한테 자, 네 멋대로 한번 건물을 지어보시오 라고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이 건물을 가득 채워서 지을까 100평이 가득 채워서 옆에 토지 소유자도 가득 채워서 그러면 이제 불나게 되면 모두 다 타 죽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위 공지라는 개념과 관련되는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50%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하게 되면 대지 면적의 최대 50%, 여기서는 이제 50평이 되겠죠. 옆으로 펼칠 수 있는 면적이 5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건폐율 규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개론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뭐가 있었냐면은 자, 이 건폐율,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 밑에 있는 토지를 건축 부지 해서 바닥 토지라는 개념을 부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나머지 토지를 가리켜서 공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얘기할 때 자, 택지라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택지에 있어서 부지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공지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공법에서 나오는 소위 건폐율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었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이 자신의 토지에다 건축물, 건축과 같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자, 건폐를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이 건폐율에 대응해서 옆으로 펼치는 것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쌓아 올리는 것도 규제할 필요가 있죠. 이걸 우리가 쌓을 적자를 써서 용적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옆으로 펼치는 것 규제하는 것을 건폐율,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용적률이라고 전제가 됐습니다. 때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토지 소유자에게 자,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뭘 규제한다?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규제할 필요가 있다. 건폐율만 규제하면 사람들이 위로 쌓아 올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니까 용적률이라는 것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축, 바로 건물의 크기 규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도시군 관리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주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등을 통해서 자,
각각의 토지소유자에게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어려운 얘기. 바로 용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국가에서는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 그 외에도 용도까지 세 가지. 물론 이제 여기서 간접적으로 높이자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높이자는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건축법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 계획은 뭘 하자는 거냐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등을 규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택지할 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다 건물 지을 때 주택용도로 써라, 상가용도로 써라 또는 공장용도로 써라 이런 식의 규제를 가리켜서 용도 제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 자,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의미가 있는 계획을 가리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의 기준을 삼기 위한 계획을 가리켜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 도시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시 단위를 우리가 시에 대응해서 군 단위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걸 묶어서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관리계획, 서울시 기본계획 이런 표현을 쓸 테고요. 경기도 양평군에 가서 보게 되면 양평군 관리계획, 양평군 기본계획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총칭하여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봤었고요. 다시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리켜서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것의 기준을 삼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둘 다 공통적인 속성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나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좀 포괄적인 계획이다. 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 하나의 시나 군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수립하는 게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개 이상 시군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용어를 외우셔야 돼. 광역적인 하나의 시나 군이 아니라 두 개 이상 시군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을 광역도시계획. 물론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두 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결이 돼야만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서 다시 갑시다.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두 개 이상 시군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중에서 가끔 나오는 게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용어가 간간히 구성이 됩니다. 간간히 나온다는 게 법 전체를 통틀어서 두세 번 나오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각 시군 단위에서 바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또 경우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때 그것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을 가리켜서 국가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체계에 관한 부분은 아주 간단한 주제인데 이 그림 관리계획의 위에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 위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위에 국가 계획이 있다. 요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으면 아주 간단한 주제죠. 다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요. 밑에 있는 계획 같고요. 위에 있는 계획을 비교했을 때 이 밑에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계획,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 적합하게 수립해야 된다. 두 개 계획이 충돌한다. 위에 있는 계획과 소위 밑에 있는 계획이 충돌하게 되면은 이때는 상위 계획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삼고요. 그럼 이제 광역 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당연히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의 내용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다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순서만 외우고 있으면 이 명제는 아주 간단하죠. 물론 시험 지문에
나올 때는 꼭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단어 우선 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상위계획이 우선 적용한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요.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본계획을 비교하면 국가계획이 위에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내용이 다를 때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한편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죠. 충돌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 기본계획은 나중에 하위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으로서 의미가 있게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계획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당연히 어떻다?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할 테고요. 한편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 기본계획과 부합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이제 워낙 쉬운 주제가 되게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명제를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문장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게 색깔 입혀진 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자, 이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은, 자,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면은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 그것의 기준점이 되는 국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지금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게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들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낭비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계획,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입안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수립이라는 단어와 약간씩 혼용해 쓰이게 되는데,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 수립 또는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해서 우리가 기억하실 주제는 뭐야?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끊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연계획의 체계라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한 주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자, 잡다한 얘기를 한번 날려버리고 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지문에 요즘엔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데 25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던 것이 수립의 기준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관리계획 뭐 이런 것들 계획 수립할 때 나름의 기준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럼 이제 정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은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자, 우리 25회 시험에서 그런 거 나왔었죠.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미 틀린 거야. 정한다라는 명제 앞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의미를 새기다 보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논의 전제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등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근데 문제 구성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의 도서 및 계획 설명서의 작성 기준 이런 명제를 쓸 수도 있겠죠.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의 작성 방법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앞을 읽어버리면 공부가 웬만큼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기억하실 주제가 바로 뭐라고요? 정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세 가지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 수립기준, 정비법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정비계획 수립기준, 하여튼 정한다 모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실 것. 그래서 좀 사이드 지문 하나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재검토에 관한 주제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보통 시장 군수 등은 5년마다 어떻다? 재검토해서 이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 자, 도시군 기본계획도요. 자, 27회 때 한번 구성이 됐었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아주 오래전에 20회 때 나왔던 주제 광역도시계 요 몇 년마다 재검토할 것이냐 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에 자,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게 문제 구성할 때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요거는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요.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것도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자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자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재검토라는 개념이 될 테고 딱 5년 동안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개념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을 텐데 뭐 거기까지는 다 오지 않을 테고 일단은 20회 때 광역도시계획 재검토 수립주기, 재검토 주기라든가 수립주기 이런 것은 따로 어떻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나중에 정비법이라는 법을 가서 보게 되면요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5년마다 재검토 뭐 그런 거 나옵니다. 물론 거기서는 나중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주제도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좀 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틀 자체를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것. 그리고 이제 본론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이거 보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 체계라고 하는 것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쓰이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일반인들이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죠.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는 주로 뭘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 공간정보법을 요거 할 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자, 한번 볼까요? 중앙정부 밑에 서울시와 같은 특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테고요. 경기도, 충청, 남도 하는 도라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물론 법정 중간에 특별자치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자치시, 요 세종시를 의미하게 되고요. 또 자 법정 중간중간의 경우에 따라서 특별자치도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의미합니다. 해서 위에들은 자 거의 의미가 없고요. 자 일단 특별시 밑에 뭐가 있죠? 구라는 행정구역. 광역시 밑에 뭐가 있습니까? 구라는 행정구역. 도 밑에 뭐가 있어요? 시나 군이라는 행정구역이 있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한 순서에 따라서 첫날 우리가 공간정보법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공간정보법 얘기할 때는 국토부 장관 자 토지에 대해서 등록 의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뒤에서 이제 공부가 되시고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좀 빨라질 얘기가 될 텐데 공간정보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중앙지적위원회 이런 거 설치할 때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특별시, 광역시, 도 요걸 묶어서 시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또는 이제 우리 시험 공부할 때는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이 시도 단위라고 하는 것을 광역지자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군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시군구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쓰이는 용어가 틀리죠. 자 공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공법에서는 시군구청장. 자,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에서는 지적에 관한 사무를 소관한다 라고 해서 지적소관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한편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영역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관청에서 등록관청. 그래서 시군구청장이라는 표현 대신에 공간정보법에서는 바로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나중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대장 소관청 이런 표현 나올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걸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결국 이제 국토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시도 단위,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라고 하는 이 행정구역 체계가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금 이제 공간정보법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을 봤을 때 이런 용어들에 나서라 하지 않아요. 또 이제 공인중개사법 뒤쪽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법률을 공부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한 번에 정리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중앙정부 국토부로 보통 대표가 되고요. 시도 그 밑에 뭐가 있다? 시군구가 있다. 이게 기본 세팅이 돼 있어야지 법조문 하나를 꼼꼼히 막 읽어야 된다는 이런 중압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이제 국토용계획 총설 얘기하고요. 미리 바로 행정구역 체계 등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론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앞에서 국토용계획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자, 중심축은 뭐가 된다? 관리계획. 그 다음에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을 기본계획.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을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식원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미리 묶어주는 과정, 이걸 이름하여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있으면 그때 바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챕터에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가 있느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해서 두 개 이상 시군을 묶어놓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뼈대 볼까요? 도지사. 자, 미리 외워야 돼. 도지사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이에요. 중간에 어떤 경우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두 개 이상 시군을 묶어서 하나로 개발할 수 있다. 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자고 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될 것이 자, 명제부터 보고 도지사 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중앙정부인데요. 이 사람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제 경우의 수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이거부터 뼈대부터 잡으셔야 돼. 자, 이제 행정구역 체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중앙정부 자 뭐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심축이 되게 되죠. 여기 밑에 뭐 있다고 그래서 특별시라고 하는 거, 광역시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특별시 밑에 구 있었고요. 광역시 밑에 구 있었고요. 도 밑에 시 또는 군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광역시 밑에 군이 있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져 묻지 마시고요. 단순화 시켜야 돼. 이게 이제 상식을 키워가는 과정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단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암기를 해서 이해를 하고 뭐 등 다 좋은 얘기인데 시험이라고 하는 게 1분에 한 문제. 그래서 이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의 기본 속성 자체는 뭐냐면 1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데 이슈 쟁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시험에 붙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해. 1분에 한 문제 풀면 됩니다. 근데 지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읽어가다 보면은 얘기 자체 취해버려요. 그래서 단순화 시켜야 돼. 일단은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하 도지사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어떻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나오는 거 있지. 시장, 군수 등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걸 갖고 시험 문제 구성은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광역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답이 틀리게 해서 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착각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때려버린다고. 나쁜 놈들이 시, 도, 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준단 말이야. 아니야. 지금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경우 속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경기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안양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과천이라는 도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경우수를 따져볼게요. 안양과 과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경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는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사람, 안양, 과천을 아우르는 사람, 바로 경기도지사, 도지사가 광역계권을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광역계권을 지정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서울하고요, 과천을 묶어주는 경우 있다. 서울하고 과천을 묶어주는 경우 있다. 우리가 광역계권을 지정할 때는 말이죠. 그 관할구역 전부 통틀어서 갈 수도 있지만 이 시군구 단위로 서울시 같은 경우 구 단위로 쪼개서 광역계권을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서울과 과천을 묶어서 광역계권을 지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장하고요, 경기도지사가 함께 지정한다. 이렇게 막 상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 이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자 가십시다. 국토부 장관 광역계권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 광역계권 지정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하려면 퉁쳐가지고 시도지사 광역계권 지정할 수 있다라고 장난치거나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 광역시장이 광역계권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자 도지사가 광역계권을 지정할 때는 이게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 2개 시군이 지금 광역계권을 묶이는 지역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 이때는 바로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권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는 거고요. 한편 광역계권이라고 하는 것이 2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 경기도 과천시하고 서울특별시를 묶었다. 2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습하고 공부하실 때도 계속 기억을 할 게 뭐라고? 자, 광역계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겁나 쉬운 거지.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는 명제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앞에 도지사라든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오른배. 틀릴 때는 시도지사 또는 자 뭐가 있을까요? 자 광역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려고? 광역도시계획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개념 광역계권의 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 다음 논의할 주제예요. 바로 광역도시계획의 의부터 보겠습니다. 좀 오래전 문제인데 광역도시계획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법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래서 다시 광역도시계획을 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2개 상식을 묶어줘서 이걸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겁나 쉬운 것 같은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해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아니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한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 의해서 2개 이상 시군이 묶이는 상태 그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논의할 쟁점이요. 바로 수립권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비교해서 승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의 안을 확립한다라는 개념을 수립이라 부르고요. 보통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해도 좋아 라고 사인해주는 개념, 결제해주는 개념을 승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앞서서 우리 앞에서 광역계획권 지정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또 누가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요렇게 논의의 전제를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립권자 볼까요? 자,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케이스가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때 아까 경기도 안양시와 과천시를 묶은 케이스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때는 시장구수가 공동수립인데 원칙이니까 시험에 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뭐라고요?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다시 가볼까요? 경기도 자 안양시 하고요. 그 옆에 맞닿아 있는 도시 경기도 과천
과천이라는 도시를 누가 묶어준다? 이때는 둘 다 하나의 도니까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권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국정이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 광역도시계획은 안양시장과 과천시장이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예,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 바로 도지사도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뭐라고요?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포인트가 되지 않아. 한 번 보고 끝내실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뼈대를 잡아가는 과정, 도지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쟁점.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자, 광역계획은 지정을 했는데 시장군수가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승인 신청을 안 한다라든가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 등 뭐 있어 쭉 있어. 하여튼 핵심 요소는 뭐라고요?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포인트 잡아냈었고요. 하나 더 가볼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례가 있었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거부터 가볼까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건데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때는 한 단계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구역 체계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이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과천시 하고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해서 이걸 우리가 경기도와 서울시를 묶어서 부를 때 시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도지사 아니라고 그랬어. 바로 광역계획권 지정 자체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특별시를 묶어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 누가 수립할 거냐? 예, 원칙은요.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이 공동으로 수립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한 경우에는요, 나중에 승인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잡아가요. 근데 얘들은 뭐 시험 지문에 나오더라도 도지사가 승인한다라든가 또는 국토부 장관 승인한다 이런 큰 쟁점은 안 돼요. 물론 시장구수가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 이렇게 말장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 어찌됐든 답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중에서 답이 되는 쟁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원칙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토부 장관도 일정한 경우에 어떻다? 바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부터 꼭 외우고 들어갈게. 바로 국토부 장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사연들 볼까요? 국가계획, 아까 국가적인 중대 프로젝트, 기본계획,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기준점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국가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럼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등 자,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바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챕터의 출제 이슈를 가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전제로 하는 개념, 즉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아까 이 광역계획권은 자, 출제 포인트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웠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자, 수립권자에서 출제 이슈가 나오는데 수립이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뭐 시도지사 공동수립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31의 문제 이걸 뛰어넘는 엽기적인 문제가 하나 나왔던 걸 변론으로 치고 지금까지 8년 정도 사이에 하나 둘 6문제 나왔나 5문제 나왔나 하여튼 그때 물어봤던 주된 쟁점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 앞에 국토부장은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광역도시계획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라고 하는 거 도지사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도 뭐라고요? 자, 지금 국토부장관도 다 수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 시도지사 공동 수립한 경우 등에 있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인데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 체계 등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요. 여기까지가 국토용계획 총설 얘기하고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주제 살펴드렸습니다. 자, 잠시 끊었다가요.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그다음에 관리계획들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